안녕하세요. 맘띠입니다. 이제 오늘은 유명한 책이죠. 자, 크리스퍼가 온다. 제니퍼 다우드나 이 책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 생명공학, 생명과학 그리고 이제 생명과학 교과 독서로도 이 책을 읽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것이 있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발 좀 심화시켰으면 좋겠어. 왜 심화 안 시켜? 그냥 단지 읽었다? 그걸로 끝나지만 이렇게 좋은 책을 읽었는데 왜 심화를 안 시키는지 안타까워서 이렇게 방송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 크리스퍼. 자, 크리스퍼는 약자죠. 뭐의 약자죠? 자, 콜러스터드 레귤러 인터스페이스드 셔틀 팔린드롬의 리페치치인 시저스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 말 그대로 자 크리스퍼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퍼의 영어 문장을 해석하면 짧은 회문 구조가 간격을 두고 반복하는 구조가 모여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퍼 시스템을 아실 겁니다. RNA 서열에 따라 유전자의 특정 위치를 인식하 절단하는 CS 단백질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특정 박테리아는 자신에게 침입하는 바이러스를 물리치기 위해서 바이러스 DNA의 일부를 절단하여 저장해 두었다가 같은 바이러스가 재차 침입하면 해당 유전자를 전사해서 그 바이러스의 DNA를 인식해 절단하는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자, 그런데 크리스퍼의 이용력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알려줄 수 있어. 첫 번째 분야는 인간을 제외한 생명체들에 대한 유전자 편집입니다. 자, 인간을 제외한 유전자 편집, 이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간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분야와 인간의 식품 산업에 도움이 되는 분야, 그리고 생물 환경에 도움이 되는 분야, 이 세 가지 분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질병 치료는 이렇게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겁니다. 이거죠. 인간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은 이제 인간 질병 모델을 실험 동물로 확립하는 건데, 인간 질병 실험 동물로 확립하는, 예를 들어서 원숭이를 통해서 자폐증 모델 환자를 볼 수가 있고요. 돼지를 통해서 파킨슨병 모델, 그다음 흰 담비로 통해서 인플루엔자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물들이 인간 질병 모델을 확립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분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크리스퍼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연구하는 질병 증상을 정확히 나타낼 수도 있고, 또 하나 장기 이식용 동물들을 더욱 적절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편에 있어서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식품 산업에도 도움이 되는 건 아시죠? 근데 식품 산업에 도움이 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바로 이제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과연 그 안전성이 있나 없나, 아직은 안전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어디가 유전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그 점 아직 발발을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점 윤리적인 의식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분야는 이제 크리스퍼를 인간 유전자 편집에 이용하는 것인데요. 자, 그 첫 번째는 이제 무엇이 있냐,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유전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당되는 유전병에는 겸상적 혈구병, 겸상적혈구병, 그 다음에 혈우병, 그 다음 난포성 섬유증, 그 다음 중증 복합병, 면역부전증, 이 모든 병이 다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뭐 할 수 있겠죠? 인간 세포의 바이러스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HIV 환자의 면역세포를 편집해서 바이러스가 면역세포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유전자 편집을 이용한 최초의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전병을 치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병을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병은 명확한 유전자 결함이 없거나 수많은 유전자가 복합적으로 해당 질병의 발병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병들은 유전자 편집만으로는 원천 봉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니퍼 다우드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좀 염려를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유전자 편집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이 크리스퍼에 대한 잠재력에 대한 논의가 지금 현재 불충분하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크리스퍼의 유전자 편집 같은 경우는 정말 되돌릴 수 없는 방식, 유전자 편집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가 거주하는 생물권의 변형을 힘을
우리에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정말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 편집을 단지 이것을 생명공학자들과 그 다음에 정치인 이쪽으로만 봐야 될 것은 아니고 이 유전자 편집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는 사회적인 공간과 그다음 대중들과 함께 이 점을 한번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제니퍼 다우트나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또 제니퍼 다우트나가 염려하는 게 뭘 염려하는 크리스퍼의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자의 질병 치료는 좋긴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전자의 질병 치료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때 심각한 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미래 과학자들이 사람 게놈에 유전성 변형을 시도해가지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다음 수정되지도 않는 아이가 어떤 질병이 있을 거야 라고 예상을 하고 제거하려고 된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죠. 아직 얘가 착상도 되지 않은 상태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 같은 경우는 부모가 자녀가 물려받을 유전 정보를 선택을 한다? 이건 약간 좀 윤리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표현이에요. 또한 여기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좀 이기적이 될 수 있고, 그런 우량한 슈퍼 유전자를 선택하기 위한 인간의 좀 윤리적인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딱 그게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이 아이가 특정 유전 질병을 앓는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이런 아이라면은 말 그대로 정말 크리스퍼 인간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효율적이지만 인간의 과다한 욕심으로 인한 편집 같은 경우는 이것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건지 또한 어떤 특정 나라, 우리 한국도 종종 그런 게 있으신 분도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동양적으로 종종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남아 선호 사상이 좀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뱃속에 있는 태아가 여자, 그냥 교황이면은 남아가 태어날 수 있는 거, 여기까지도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또 한 가지 이 정도 좀 조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구세주아기, 들어보세요. 구세주아기. 구세주아기라는 게 말 그대로 뭐냐면, 장기나 세포를 형제 자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아기가 바로 구세주 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유전자 편집 윤리적인 문제도 있음을 제니퍼 다우트나는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파가 온다 이 책을 좀 제가 보실 때 아이들이 보시면 단지 좀 너무 이용하는 게 단지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윤리적인 문제가 있다면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좀 나열하고 그 다음에 또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식품에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나열하는 건데 저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제니퍼 다우트나가 염려하는 좀 두 번째 분야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해 이 점을 좀 굉장히 좀 깊이 좀 파고들면 어떠냐. 왜냐하면 이걸 파고들므로 인해서 단지 인간 유전자 편집에 대한 장점도 있지만 윤리적인 공감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 다음에 이것을 사회적인 공감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으로 정부에서 좀 나서야 되나. 이러한 점도 좀 폭넓게 여러분들이 심화시켜서 조사를 하길 바라요. 좀 그렇게 좀 조사를 했으면 좀 여러분들의 심화 능력과 좀 다양한 융합 능력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니퍼 다우트나는 이 다양한 범위 주제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생식 세포 유전자 편집이 임상 치료에 적용되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히 안전한지 이 안전성 문제 이게 첫 번째 분야고요. 자, 두 번째 분야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인지 이 점 윤리적인 문제입니다. 유전자 편집, 배아.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허용 가능한 사례. 그러니까 허용 가능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를 법적으로 분리해서 일단 규제되는 법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지금 분야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안전성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 법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단지 과학자들의 손에 맡겨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학자들 같은 경우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윤리적인 문제와 법적인 문제 해결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주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답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심화시킬 거 아니에요. 정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최선의 결론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 점을 심화시키고요. 단지 이 크리스퍼 가운데 이 책을 단지 여러분들 생명공학 기술 역량만 보여주지 마세요. 윤리적인 역량, 사회적인 역량, 법적인 역량 그 정도 충분히 보여줘서 심화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